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명절, 생신, 어버이날 행사 때마다 용돈 드리기 힘들어요. 당신의 자식이 보내는 그 용돈, 사실은 가족의 눈물로 채워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밤 한 어머니가 내린 충격적인 결단을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68세 한정의 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의 작은 결심이 큰 변화로 다가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3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켜온 정혜 씨의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작은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이런 날엔 동네 친구들과 산책이라도 해야겠어. 정혜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몇몇 또래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을 먹는 소소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가볍게 점심을 함께하는 시간. 그녀에게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기쁨이었죠. 정혜야, 설날 잘 보냈어? 아들, 딸 다 왔었어? 응, 다들 와서 정말 좋았어. 손주들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이번 명절엔 딸이 용돈 줬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명절 용돈은 흔한 대화 주제였습니다. 누구는 아들이 얼마를 줬다, 누구는 사위가 선물을 했다는 자랑 섞인 이야기가 오가곤 했죠. 이번엔 안 받았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내가 그러라고 했어. 친구들의 의아한 표정 속에서 정혜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뒤에는 깊은 이야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딸과의 복잡한 감정, 그리고 정혜 씨가 내린 작지만 큰 결심의 이야기였죠. 사실은 말이야.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혜 씨의 딸 민지는 결혼한 후에도 매달 어김없이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던 정혜 씨였지만 딸의 성의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지야, 엄마 이번에도 용돈 보내줘서 고마워. 근데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니? 에이, 엄마. 제가 드리는 건데 뭘요? 저번에 엄마 무릎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영양제도 사 드세요. 그래도 너희도 살림이 빠듯할 텐데. 괜찮아요. 엄마, 저희는 잘 지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딸의 용돈. 정혜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점점 마음 한켠에 작은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정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딸의 용돈.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분명 큰 힘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내고 가끔은 남편 모르게 친정동생에게 조금 보태주기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 내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평생 남편 월급으로만 살림했으니. 맞아. 그 기분 나도 알아. 용돈 받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그런데 말이야.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더라고. 정혜 씨는 매달 민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꼭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죠. 민지야, 엄마 용돈 고마워. 잘 쓸게. 아이고, 별 말씀을요. 어머니 건강 챙기시는데 쓰세요. 저번에 무릎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럴게. 근데 너희 생활은 어때? 애기 키우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저희는 잘 지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어려움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혜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 용돈이면 민지도 부담 없겠지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통화 중에 민지의 아이가 울고 남편이 퇴근했는지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 씨는 바로 전화를 끊자고 했죠. 민지야, 애기 우는 것 같은데 먼저 끊자. 다음에 또 통화하자. 아, 네 엄마 다음에 봬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혜 씨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육아와 살림, 거기에 직장까지 다니는 딸에게 매달 자신을 위한 용돈까지 보내라는 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정혜 씨는 자신의 그런 생각이 괜한 걱정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도 애 키울 때 시어머니께 용돈 드렸는데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지. 효도라는 게 그런 거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불편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정혜 씨는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걱정돼서 약국에서 기침약도 사고 내가 끓여주던 배도라지차도 끓여서 가져갔습니다. 정혜 씨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민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픈 손주도 보고 딸 얼굴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주는 민지 얼굴이 화장기 하나 없이 파리한 얼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 아,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걱정돼서 그랬어. 애기는 어디 있어? 방에서 자고 있어요. 열이 좀 내려서. 정혜 씨는 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는 길에 무심코 열어본 냉장고.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 반찬통들과 우유 한 팩,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식재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냉장고가 왜 이렇게 비어 있어? 반찬은?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민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엄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한테는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민지는 마침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야근이 많아졌어요. 남편도 프로젝트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애도 아프고 모든 게 겹치니까 반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랬구나.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엄마도 바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민지의 말이 끊겼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뭐? 다 말해봐. 엄마 사실 저 지난달에 적금을 깼어요. 적금을. 왜?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조금 밀렸거든요. 그런데 엄마 용돈은 꼭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알아서. 정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매달 당연하게 받아온 용돈이 딸에게는 이런 희생이었다니. 민지야, 그럴 필요 없었어. 엄마는 괜찮아. 내 적금까지 깨가면서 엄마 용돈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처음부터 드리겠다고 한 약속이니까 차마 말을 못했어요. 정혜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등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정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이런 부담을 줬다니.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냥 요즘 모든 게 좀 버거워서. 정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용돈을 당연하게 받아온 것이 얼마나 딸에게 부담이 되었는지를. 더구나 자신의 병원비 걱정 때문에 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적금까지 깼다는 사실이 정혜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앞으로 엄마한테 용돈 보내지 마.
엄마하고 아빠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연금도 나오고 아껴 쓰면 병원비 정도는 충분해. 하지만 엄마, 듣고 있어.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부모 된 마음에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자식 된 마음에 부모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 알아.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진짜 효도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민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오히려 엄마가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자, 이제 냉장고 좀 채워보자. 엄마가 반찬 몇 가지 해놓고 갈게.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장바구니에서 야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민지의 집에서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받지 말자. 대신 그 마음만 고맙게 받자.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자.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에게 내 결심을 전할 수 있을까? 그저 용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자고 늘 생각했는데 용돈을 받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었네.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민지한테서 용돈 안 받기로 했어.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다툼이라도 있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제 민지네 집에 갔다 왔거든. 애가 적금까지 깨가면서 우리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더라고.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처음엔 민지가 말하기 싫어했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물으니까 결국 말하더라고. 회사에서 급여도 좀 밀렸는데 우리 용돈은 꼭 보내고 싶었대. 내가 병원비 걱정한다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늘 미안했어. 우리 애들한테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잖아. 이제는 민지가 자기 가정을 꾸려나갈 때야. 우리가 짐이 되면 안 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안 받는다고 할 거야? 응. 오늘 전화해서 말해볼 거야. 민지 마음 상하지 않게. 정혜는 딸에게 전화를 걸기 전 몇 번이나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민지야. 네. 어제 엄마가 해주신 반찬 덕분에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다행이다.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어제 우리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서. 사실 엄마가 집에 와서 밤새 생각해봤어. 네. 앞으로 엄마한테 용돈 보내지 않았으면 해. 진심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뭐 실수했어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려서 마음 상하셨어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너무 고마웠어. 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 어떤 방식이요? 돈이 아닌 방식으로 가끔 전화 한 통, 시간 날 때 찾아오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민지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정말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알아, 민지야. 엄마도 내 마음을 다 알아. 그 마음이면 충분해. 이제 그 돈으로 너희 가족을 위해 써. 적금도 다시 들고 애기한테 좋은 것도 사줘.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무슨 소리야. 효도가 꼭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 그게 부모한테는 가장 큰 효도란다. 엄마는 내가 보내는 용돈보다 내 행복한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 민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게 미안해.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난 정혜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함께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이야기 잘 됐어. 옆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처음엔 좀 놀라고 미안해 하더라고. 하지만 엄마 진심을 알아준 것 같아. 다행이네. 그런데 우리 정말 괜찮을까? 병원비도 있고. 괜찮아.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아껴 쓰면 돼.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았던 것 같아서 부끄러워. 남편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현명한 결정을 했네. 이제 우리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자. 그래, 여보,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우리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야. 정혜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전 같으면 민지에게서 용돈이 입금되었을 시간, 정혜의 통장에는 어떤 알림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휴대폰에 민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유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주말에 갈게. 유진이가 좋아하는 과자 사갈게. 이전에는 돈으로 이어졌던 모녀의 관계가 이제는 더 자주, 더 따뜻한 말과 시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딸이 보내는 용돈을 받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용돈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자신과 남편의 연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법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부터 약값이 좀 올랐대. 우리 다른 데서 좀 아껴 써야겠어. 그래. 나도 모임 횟수를 줄여볼게. 부부는 함께 가계부를 꼼꼼히 쓰며 지출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민지의 용돈이 있으니 조금 느슨했던 부분을 이제는 더 세심하게 살피게 된 것입니다. 주말이 되자 정혜는 약속대로 민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몇 주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민지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애가 할머니 온다고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할머니, 4살배기 손주가 달려와 정혜의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정혜는 손주를 안아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할머니가 과자 사왔어. 와, 고마워요. 할머니, 정혜는 민지의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냉장고에 반찬들이 가득했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집이 달라 보이네. 반찬도 많이 해놨구나. 네. 요즘은 주말에 미리 반찬 만들어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용돈 그만 보내라고 하신 후로 남편이랑 진지하게 가정 경제에 대해 얘기했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오히려 우리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정혜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다니 다행이구나. 네. 남편도 제가 부모님께 용돈 보내는 걸 알면서도 말을 못했대요. 부담스러워했던 거죠.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게 됐어요. 정혜는 마음속으로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딸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편과 사위는 앞서 걸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정혜와 민지는 손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저 적금 다시 들었어요. 그래, 잘했네. 이번엔 애기 대학 자금으로요. 미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그게 맞아. 너희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중요해. 민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효도한다고 했던 게 오히려 엄마의 큰 가르침이 됐네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히려 고마워. 내 진심을 알게 해줘서.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손주가 꽃을 가리키며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정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족의 소중한 시간. 그날 저녁, 민지가 정성스레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됐구나. 엄마한테 배운 거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엄마가 해주신 음식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혜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지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혜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용돈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이건 용돈 아니에요. 제가 직접 뜬 목도리예요. 엄마 생일 선물로 준비했는데 오늘 드리고 싶어서요. 정혜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따뜻한 노란색 목도리가 정성스레 접혀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직접 떴다고? 언제 이런 걸 배웠어? 요즘 유튜브로 배우고 있어요. 처음이라 좀 서툴러요. 아니야. 정말 예쁘다. 고마워. 민지야. 돈이 아닌 시간과 정성이 담긴 선물. 정혜는 그 선물이 어떤 용돈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민지가 선물해준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옷장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거울 속에는 68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주름진 눈과 처진 눈꺼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정혜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난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결혼 후 줄곧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삶.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뒤로 미뤄왔습니다. 자식들이 크고 결혼하고 이제는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화장한 게 언제였더라. 조심스럽게 거울을 보며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과정이 묘하게 즐거웠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을 때 그는 화장한 정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가? 응. 나 오늘부터 문화센터 다니려고. 문화센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 서예 강좌가 있대. 내가 젊었을 때 서예 좀 배우고 싶었잖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너무 집에만 있었으니까. 고마워. 여보, 그리고 앞으로는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질 거야. 평생 가족만 생각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살았던 것 같아. 남편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는 그날 처음으로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반에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기를 쓴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시간이 흘러 3개월 후의 어느 날, 정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정말 엄마가 쓰신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화면 속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서예 수업에서 쓴 작품을 카메라에 비추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익숙해졌어. 선생님이 다음 달에 있을 전시회에 내 작품도 전시하자고 하시더라고. 와, 대단하세요. 전시회 때 저희도 꼭 보러 갈게요. 그래, 고마워. 통화를 마친 후 정혜는 자신의 서예 작품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쓰인 작품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에서도 정혜는 달라졌습니다. 정혜야,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거든. 나를 위한 시간. 그게 뭔데? 그동안 난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야, 이번 명절에 딸이 용돈 줬어. 그 질문을 다시 듣게 되자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과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답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안 받았어. 대신 딸이 직접 든 목도리를 선물 받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나도 나를 선물로 받기로 했다는 거야. 내 인생, 내 시간, 내 행복.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나 자신을. 친구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혜야, 내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해가 저물 무렵 정혜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민지가 선물한 노란 목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던 마음으로 시작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자신을 위한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딸에게 용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찾게 해준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정혜는 아직도 가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밝아진 얼굴과 더 돈독해진 가족 관계,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일상을 보면 확신이 듭니다. 그녀는 오늘도 혼잣말합니다. 그 마음이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하늘의 첫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정혜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의 저녁 노을은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마치 정혜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때로는 받지 않는 것이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정혜 씨처럼 자신만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